네, 이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함께 하시죠. 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상도 굉장히 가벼워지셨네요. 네, 자켓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자신감보다는 일단은 봄이 왔다는 것을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봄 편은 자켓을 혹시- 아직 준비를 네. 못했어요, 제가 사실. 아니, 다음 출연 때는 반팔 입고 오시는 거 아닐까 다음에 이거 거들려고 제가.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건강과 관련된 방송들도 많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면역력과 관련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대에는 기초 체력과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에서는 재무 관리에 있어서의 기초 체력과 이 면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가지고 체크리스트도 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권도영 대표님의 이제 아이템에 관한 어떤 고뇌와 많은 네. 스트레스를 느끼게끔 하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요즘 봄철에 참 많이 하는 이제 키워드들이잖아요. 네. 건강, 면역력, 네. 나의 재무 건강, 나의 재무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재무 진단보다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 하에 제가 7가지 준비를 한번 해왔는데 제가 한번 쭉 지금부터 읊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 재무 건강과 면역력 점검 체크리스트. 이 7가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최근 1년 이상 매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수입이 많다. 지출이 적다. 두 번째, 매월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저축하고 있는 통장이 2개 이상이다. 세 번째는요, 위기가 오거나 긴급하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통장에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지금 저축되어 있다. 네 번째, 평소에 신용관리를 하고 있고 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알고 있다. 다섯 번째, 현재 부채는 계획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서 상환이 끝나는 날짜도 알고 있고 대출이 오히려 없는 상태이다. 여섯 번째, 위험. 인생을 살다가 질병, 사망, 상해, 사고 등이 찾아온다면 이것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산의 목록을 쭉 나열할 수 있으며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7가지 중에 과연 나는 몇 개나 자신감 있게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대표님 혹시 그 두 번째 네. 정기적으로 저축한 통장에서 청약 저축 이런 것도 포함해야 되나요? 포함시켜도 됩니다. 네. 아시죠? 정기적으로 넣고 계세요? 네. 통장만 개설하고 또 안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넣고 있죠. 좋습니다. 네. 성실히 지금 두 분께서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진단해 주세요. 유미정 아나운서는 몇 개 정도? 저는 마지막 거는 약 세모인 것 같고 예, 오늘 배우면 되고요. 그거는. 예, 보험은 없어서 그 네. 위에 5개는 다 맞아요. 그래요? 네네네. 보험이야 5개. 뭐 오늘 가입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제가 또 뿌듯합니다. 운동의 돈을 잡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조서연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네 번째 체크리스트에 대출 금액을 알고 있다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규모는 대충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알고 있다? 그거 말고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역시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두 분입니다. 예, 스승을 넘어서는 정말 제자죠. 자랑스럽습니다. 두 분이 저는. 예,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네요. 예. 아니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건강하다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6개, 7개 정도 체크가 돼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뭐 IMF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와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아이고, 건강만 네. 하다면 건강해서 직장만 계속 다닐 수 있다면 전혀 중요하죠. 문제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 직장이 튼튼한가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직장이 궁금한 게 튼튼한가? 있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수입의 크기랑 상관없이 네. 그 소량이라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면 면역력이 좋다라고 볼 수 그럼요. 있는 거예요? 면역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입의 크기는 한 번에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 대비한
지출의 관리를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7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린 내용들이 아주 거기에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 많다 뭐 이런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상관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통장을 열심히 2개 이상 저축을 하고 있다. 가장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 아니겠습니까? 모으지도 않으면서 사실 이 돈이 모아져 있어야 삼성전자 주식 떨어지면 산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돈 준비를 해야 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긴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는 것은 현금에 대해서 유동성, 기업도 재무 건강성을 따질 때 현금 유동성을 항상 보거든요. 현금 유동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큰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 같은 걸 얻을 때 신용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 관리를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여섯 번째는 인생 살다가 위기가 한 번씩 와요. 근데 보험은 찾아가서 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일정 급여의 한 10% 미만으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한다는 것도 위기관리 능력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7번째로 내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 잘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으며 순자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7가지를 준비해서 오늘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권도영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이 체크리스트 다 7개 다 체크가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제 헤어를 해주시는 미용사분이 계세요. 네. 제가 한 13년째 그분에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래요. 제 머리는 이렇게 이쁘게 만져주시면서 그 머리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저는 제 머리를 제일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좋은 정보를 가져와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체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으니 따라와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들을 때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더 인간미 느껴지는 네, 또 네, 대표님이시니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키워드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수입과 지출이에요. 당연히 수입이 더 많아야겠죠, 지출보다는? 수입은 한 번에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늘리지 못하는 게 수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동으로 이렇게 소득을 벌려면은 직장 생활해야 되지, 또 투잡을 해야 되지, 그리고 막 잠자기 전까지 무언가 막 계속 소득을 위해서 막 한다면 시간도 한정돼 있고 내 체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올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득이 우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늘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에서는 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지출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출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내가 작성할 수 있다? 야,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지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재무 설계의 가장 기본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 무분별하게 지출을 막 해요. 막 지출을 하다가 이거를 소득으로 이제 커버를 합니다. 지출하고 또 월급 받아서 갚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체가 되거나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됐을 때 이때 또 비싼 대출, 특히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14초 안에 통장에 입금되게끔 지금 모든 스케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앱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14초 정도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 통장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돈 빌리기 쉬운 사회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20%가 넘는다는 사실, 지금 금리가 2%대인데 거기에 20%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또 쓰고 있고 저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지출 관리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야, 대출이 이렇게 쉽구나. 정말 좀 대출하기 전에 한 15초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도 네.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급하기 불필요한 때문에 빚을. 현금 서비스는 급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급해서. 맞아요. 예. 네. 평소에 그러면 정말 지출 관리를 얼마나 잘 해야 이런 좀 의도치 않은 빚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지출은 계속 트레이닝 해야 돼요. 저는 그 100일 동안
짠테크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오. 어느 사이트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네. 지금 사람들을 모았어요. 음. 저번 기수에는 우리 작가님도 제가 초청을 했었는데 네. 작가님 이틀 정도 하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게 돼서 투자의 여왕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아 이분은 짠테크랑은 안 맞는 분이구나. 네, 통이 좀 단테크가 크시죠. 예, 네. 단테크가 맞겠다. 예. 오늘은 카페라페를 못 먹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짠테크를 100일 동안 내가 매일 한 가지씩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 체력, 머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지출도 의도적으로, 근데 의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계부도 작성하시면 꽤나 계시는데요. 네. 이거 필수인가요? 저는 앱을 일단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출 관리 앱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앱 깔아서 이렇게 항상 우리 휴대폰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서 한 달치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결과도 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머니 트레이닝의 한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축이었습니다. 역시 뭐 저축을 할 때도 항상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금, 적금은 항상 통장을 우리가 사실 요즘에 그 워낙 인터넷 뱅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실물 통장 있잖아요. 네. 실물 통장에다가 빨간색 매직으로 이거 만기 때 뭐 할지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좋다. 딴 데 새어나가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돼요. 이게 만기 때 무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어라는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이지만 네. 이렇게 통장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건 뭐 할 돈이다라고 써놓고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은행에서 이 통장을 발급받을 때 이름을 좀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얼마 만들기, 예. 뭐 몇 천만 원 만들기, 2천만 원 만들기 이렇게 해서 좀 통장을 발급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은 정말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게요. 예, 요즘에는 워낙 뭐 우리가 개인 인증만 되면 맞아요. 휴대폰에서 바로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개설하고 또 스마트하게 깨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발품 팔아서 은행 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실물 통장에다가 이름 써놓는 것도 전 네.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CMA라든지 인터넷 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를 막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네. 뭐 어떤 은행에서 연초에 그런 조금 고금리, 뭐 비교적 고금리의 상품을 좀 출시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금리 찾는다고 금리 찾아 또 산말리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일단 저는 저축은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0.1%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그거 찾다가 지쳐가지고 또 저축을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금리 이제 조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막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통장의 앞면에 만기 때 무엇 할 건지 꼭 써놓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금리를 떠나서요. 일단 돈을 매달 일정하게 모으는 것만으로도 좀 버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 유동성 자산인데요. 어떤 자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금. 예, 비상금. 비상금인데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자영업을 했다거나 저처럼 만약에 강연이 주 수입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년 팬데믹이 오고 난 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오프라인 강의가 없었거든요.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기 전까지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런 현금 유동성 자산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항상 돈은 비축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 유동성 자산 언제든지 뺐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년 동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내 자산일 뿐이지 현금 유동성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뭐 CMA 계좌 같은데 내가 조금 이율이 높은 곳에서 내가 한 3개월치가 굴러가고 있다.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뺐을 수 있다. 이러면 괜찮겠다. 퇴직 후에는요. 연금 월액에 곱하기 6 정도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준비된다는 게 지금 기본입니다. 지금 경제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내 급여의 곱하기 3 정도를 항상 비축해 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알죠. 이렇게 좀 비상금을 좀 확보를 해놓는다기 뭐 사람이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작스럽게 어디서 이제 돈 나갈 구멍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중요성을 알긴 하지만 요즘 같이 이제 특히나 뭐 투자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좀만 생기면 바로바로 좀 투자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쓰기 바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쓰다 보면은 계속 또 악순환의 고리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정말 좋은 투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을 때 여윳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현금 유동성 자산을 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 현금 유동성 자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무 건전성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제가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가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매달 들어오는 통장에서 매달 지출이 생겨서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거의 일부분을 이미 저축해서 현금 유동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비 자세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잘 싸우지도 않아요. 또 인생 살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런 자금으로 잘 또 위기를 겪어 나갑니다. 그리고 더더욱 투자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현금 유동성 자금을 잘 준비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워드 네 번째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용관리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면 이게 얼마나 관리가 중요한지 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행 가면 작아지는 게 이제 내 점수가 앞에 계신 분은 내 점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등급을 또 매겼어요. 맞아요. 예, 수능도 등급이고 신효도 등급이고 그래서 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20, 30대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이제 발급 받으면서 이제 느껴져요. 내 신용도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하는 자세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은행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쓰면 올해 특히나 그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부터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 방법이 달라졌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 공인 인증서하고요, 이 신용 등급이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점수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2021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과거에 이제 등급제였는데 지금은 1점에서 1000점까지 세분화해서 표시하는 신용 점수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리해진 사람도 있고요. 아주 불리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용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신용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그 신용을 자꾸 내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를 확인하면 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신용도를 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인터넷 은행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또 확인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연체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공과금 같은 것들 이제 성실히 납부하는 게 좋겠다. 이 공과금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용카드를 잘 쓰고 잘 갚는다는 것은 크레딧, 내 신용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축된 돈으로 규모에 맞게 돈을 쓴다는 것은 또 체크카드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금융거래 실적까지 올리신다면 아마 신용도 올리신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5번째 키워드 이제 부채 관리입니다. 뭐 당연히 좀 부채가 없는 게 좋겠지만 학자금이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요즘 좀 부채 없는 분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건강한 재무 상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채는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게 가장 좋아요. 없는 게 좋은데 이 부채는 갚아야 될 시기와 금액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가 뭐 관행적으로 빚 갚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연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이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잘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은 부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있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많이 벌어가지고 적게 써서 그 돈으로 다 갚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부채 관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 관리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부채 관리 원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난 부채가 있으니까 큰 돈부터 빨리 좀 갚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율이 조금 대출 이자가 조금 낮은 것들은 좀 천천히 갚되 이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부채 전체 규모를 부채가 많잖아요. 다중채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용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지출 관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자율이 낮은 것은 조금 뒤에 두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원칙은 가장 먼저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 규모가 어쩌면 그 금액이 좀 적은 것부터 먼저 갚아 나가시고 상환 기간이 또 짧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것들 이런 것부터 빨리 청산해서 하나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급한 것, 또 이자율 높은 것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6번째 키워드입니다. 위기 관리. 아까 뭐 잠깐 보험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보험으로 재테크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보험을 가지고 이걸로 내가 재테크하고 크게 돈을 벌겠다라는 그리고 저축을 위해서 저 보험 상품을 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일이 벌어지거나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젊었을 때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보험료로 내가 기간을 선정해 놓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부분. 언젠가 필요할 때 보험을 들려고 하면 내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거나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몇 세 때 병에 걸릴 거야. 나는 몇 세 때 치매가 걸릴 것 같아. 나는 몇 세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걸 알면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때 돼서 가입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질병이나 이런 상해 이런 큰 위기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적은 금액으로 미리미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기관리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한번 검토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재무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마지막 키워드 소개할 시간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산을 좀 다양하게 나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부채는요 몰아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통장에 모으는 게 제일 좋겠죠. 이율이 가장 낮은 통장에 모으는 게 좋겠는데 이 자산은요 분산해 놔야 돼요. 내가 한 곳에 너무 자신이 있다고 해서 투자만 하게 되면 투자 자산만 있는 거고요. 나는 보험이 좋아. 그래서 보험만 많이 가입한다면 보장 자산만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만 많이 가입해 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저축만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돌아오는 이득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산은 포트폴리오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내가 저축도 해야 되지만 투자도 좀 해야 되고요. 향후 부동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부동산도 공부해보고요. 또 하나 더 넓힌다면 내가 씀씀이를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씀씀이. 그게 뭐냐면 사용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내 손에 쥐어진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은 나에게 왔을 때는 새 거지만 포장지를 뜯는 순간 중고가 되잖아요. 그쵸. 가치는 있어요. 언젠가 내가 팔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감가상각. 뭐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씀씀이 목록도 좀 한번 쭉 나열해 보면 그걸 사용자산이라고 한번 파악해놓고 한 주머니로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의 현금 유동성 자산이 있는지, 얼만큼의 투자 자산이 있는지, 나는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용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장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과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월 들어올 수 있는 은퇴 자산은 얼마큼 있는지, 이런 자산들을 쭉 나눠서 내가 포트폴리오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산의 목록이 이렇게 쌓여갈 거예요. 앞으로 뭐 방송도 듣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방법으로 열심히 이제 자산을 모은다면 자산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라는 게 생겨요. 그 순자산이 1년에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셔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자산 관리를 꼼꼼히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